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수급 동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요, KEC와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펜오션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쏠리고 있고요. 자, 기관은 또 오늘 핫한 LG전자, 다날, 카카오페이, 삼성중공업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KEC 쪽을 많이 지금 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급파이터 1라운드를 통해서 오늘의 종목은 무엇이 나올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에이스테크와 카카오가 만났습니다. 상승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최근에 일단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 중에 어떠한 종목군들이 조금은 더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변동성에 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일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총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에이스테크보다는 카카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만은 일단 지금 시장은 시총 상위 종목만 무조건 간다, 혹은 중소형 개별주만 무조건 간다, 이러한 이 기업의 규모 차이보다는 섹터의 차이가 지금 굉장히 또 그렇죠. 강하게 나타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떠한 종목군들, 어떠한 섹터를 지금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와 카카오의 1라운드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도 열어주시죠. 일단 어제 제가 기관이라고 놀려서 그런지 외국인 손 바로 들어주셨네요. 네. 자, 에이스테크인데요. 5G 좀 기대해도 좋을까요? 일단 이 에이스테크 이야기 하시기 전에 꼭 이 카카오를 선택하지 않다 보니까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왜 카카오보다 에이스테크라는 기업을 더 좋게 보느냐? 자, 카카오는 제가 좋지 않게 보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네.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카카오가 지금 네이버와는 조금 다른 모양새를 취하고 있죠. 어떠한 모양새냐면 카카오 지주사가 원래 하던 산업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들이 이미 분사가 돼서 이제 별도로 이제 상장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의 포커스가 한쪽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군데로 조금 나뉘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안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대신에 오늘 시장에 굉장히 또 이 핫한 변화의 모습은 5G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5G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에이스테크도 그렇고 KMW, 오이솔루션, RFHRC 등등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모처럼 만에 오랜만에 제대로 이제 거래량이 붙어주는 상승세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는 5G 관련 기업들의 충분히 반등세를 한번 변동성을 노려보는 트레이딩 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에이스테크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저는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결국 이제 글로벌적으로 5G에 관련한 투자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3, 4년 전에 처음 5G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세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투자는 지속되고 있고 5G 통신망은 깔리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보면 에이스테크를 비롯한 5G 관련 부품주들, 장비주들은 충분히 더 지금보다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흑자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해요. 5G 관련 기업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저는 흑자 전환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뿐만 아니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고객사들을 지금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많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하나의 큰 장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5G 업황해보겠다는 실적 충분히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저는 에이스테크뿐만 아니고요. 오늘은요 5G 산업 전체적으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들어봤고요. 오늘 KMW도 크게 오르고 그렇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에이스테크 이제 5G에 대한 관심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에이스테크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봤으니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많이 쉬었죠. 많이 그렇습니다. 쉬었습니다. 이 동기간 내에 전기차 관련 기업들,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NFT 관련 기업들 움직이는 것 대비해서 5G 관련 기업들은 정말 많이 안 움직였어요. 네. 그나마 에이스테크는 양호한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HTS라든지 MTS를 통해서 KMW, 오이솔루션 이러한 기업들의 차트를 보면요. 양호한 편인가요? 조정이 더 깊어요. 네. 더 깊었다가 대신에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단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막이 나와서 안 보이시겠지만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지금 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가격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5G는 시동을 걸면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는 오늘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목표가는 정말 높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쉬었어요. 너무 오래 쉰 만큼 아무래도 리바운딩이 나올 땐 좀 세게 나올 수 있고 오랜 기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25,000원을 제시 드려보면서 손절 가격은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네. 그대로 보유를 해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일단 10,000원으로 제시됐고요. 목표가 25,000원 정말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오늘의 첫 번째 1라운드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수급 파이터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조이시티와 CJ ENM이 만났습니다. 말 그대로 조이가 들어갔으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엔터죠. 종목들 엔터죠. 네. 엔터 관련주들 최근에 정말 이제 발빠른 순환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인 상황인데 네.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섹터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 수익률 게임에서는 당연히 중소형 개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 하지만 이젠 대형주들의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섹터 안에 이 순서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조이시티도 괜찮고 CJ ENM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위치에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안정적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시티와 CJ ENM 2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2라운드 승자도 열어주시죠. 역시 기관이시네요. 네, CJ ENM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조이시티는요, 제가 거의 한 달 반 전부터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 맞아요. 그리고 이 코너에서 2번이나 한번 중복해서 이제 가지고 왔었던 이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업, 게임 산업이 잘 나가고 있고 여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의 웹툰 시장에 진출하면서 웹툰에 대한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어제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즉 시세가 많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이시티가 지금 위치에서부터 이제 밀린다라기보다는 이미 시세가 낮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간주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동안에 이 기업은 올라야 되는데 이 기업을 왜 안 오르지? 라고 생각했던 CJ ENM 같은 경우 오랜만에 또 거래량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 CJ ENM 충분히 재차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추석 연휴를 딱 기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추석 연휴 기간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작이 나와버렸죠. 거기에 출연하는 이 배우들까지도 이략 글로벌 스타덤에 오를 정도로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컸는데 오징어 게임이 잘 되면서 우리나라 K 컨텐츠 그리고 그 K 컨텐츠 플랫폼들도 굉장히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좋은 점이 뭐냐면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플랫폼 이 OTT 회사에 광고 투자를 이제 맡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그전에 국내 기업의 광고만 해줬다면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 광고 마케팅 이 투자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더 높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거기에 새로운 신선함이 더해져야 되는데 그러한 신선함을 또 이제 마케팅으로서 마케팅 사업으로서 저는 받쳐주는 그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CJ ENM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작품이 얼마만큼의 흥행성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만큼 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최근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CJ ENM 추가적인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옥이 오늘부터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봤을 때 또 컨텐츠들의 순환매가 또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럼 CJ ENM의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볼까요? 네. 그동안에 다른 컨텐츠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CJ ENM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네. 조금 아쉬웠다가 오늘 이제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 아쉬움을 달래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저는
19만 원이라는 박스 상단은 돌파해서 22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네. 대신에 1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좀 크게 잡았어요. 목표가 손절가를 좀 넓게 잡았다는 표현이 맞겠죠. 1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일단 현금화를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J ENM 2라운드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목표가 22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김태성 팀장의 오늘의 공략주도 공개를 할 시간입니다. 요즘 공략주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또 상당히 궁금한데요. 오늘의 공략주도 공개할게요. ISC.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 좀 핫한 섹터들을 다 좀 다뤄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ISC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네. 위험한 위치에서의 공략일 수도 있겠지만 ISC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도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비메모리형 테스트 소켓 비중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가는 산업 자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덜어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메타버스가 엄청 강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테마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테마를 저는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OLED도 사실 이제 메타버스에 지금 수혜 주로 이제 받고 있고, 또 이제 5G 관련 기업들도 메타버스에도 또 필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시각적인 효과를 좀 보고 더 좋은 화질에 더 좋은 화소에 이러한 이 출력물을 보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커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모든 복합적인 지금 산업과 엮여 있는 ISC 지금 위치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ISC가 지금 위치가 어떤지 또 궁금한데요. 차트를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높죠. 계속해서 추세가 네. 좀 이어져 왔고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뭐 지금 사서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저는 그동안에 좀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 고점을 돌파하는 짧은 좀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종가에 트레이딩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 손절 가격은 25,000원을 제가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고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37,000원까지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000원의 목표가, 손절가는 25,000원 ISC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태형 팀장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